혹시 파리올림픽 개막식 보셨나요?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고 저는 기겁했어요. 프랑스 정부는 한국을 질투해서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요즘 프랑스에서 한국의 위상이 대단하거든요. 여기 프랑스가 한국을 질투하고 여러 프랑스인들이 한국인만을 노리며 범죄를 저지른다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프랑스는 의도적으로 한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대학교에 다니는 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프랑스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디자인을 전공하셔서 더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유학을 오셨다가 아빠와 사랑에 빠지셨다고 해요. 엄마는 한국에서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외가에서는 엄마가 프랑스인과 결혼하고 파리에서 사는 걸 처음에는 반대하셨대요. 하지만 사랑의 결실인 제가 생겨서 결국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우리 가족에게 찾아온 보물이라며 이름 말고 내 보물이라고 부르셨어요. 부끄럽지만 지금도 가끔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 아빠 참 못 말리는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10살 때부터는 매년 여름마다 한국에 계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를 뵙기 위해 한국을 방문해서 2, 3주 정도 한국 외가에 머물러요. 덕분에 저는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경험하면서 자라게 되었고 한국어와 불어 영어까지 세계 국어를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한국을 사랑하지만 예전에는 제가 한국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것을 원망한 적이 잠시 있었어요. 프랑스인들은 스스로가 프랑스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프랑스에서 불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사용하는 것에 프랑스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있을 정도죠.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보다 인종차별이 심했어요. 물론 인종차별이 아예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그런 프랑스에서 혼혈인인 저는 친구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특히 초등학교를 다닐 때가 제일 심했어요. 저는 프랑스인 아빠보다 한국인 엄마를 더 닮았어요. 친구들 중에서는 혼혈이 아니고 동양인이라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지금도 제가 혼혈이라고 하면 진짜냐고 물어볼 정도로 저는 외향이 한국인에 가까워요.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프랑스 국민인데도 제 외모가 동양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가난한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는 이야기도 여러 번 들었는데 저는 그때마다 울면서 집에 돌아갔어요. 어린 마음에 엄마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싫었고 아빠보다 엄마를 더 닮았다는 사실도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싫다며 반항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스스로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강하신 분이셨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한글을 함께 가르쳐 주셨고 자기 전에는 한국의 위인전을 읽어주시고 중학교 다닐 때는 인터넷으로 한국 역사 강의를 오랫동안 배우게 하셨거든요. 여름방학 때 한국을 오면 한국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장소들을 데려가 주시기도 했어요. 초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놀림받은 후 한국어를 공부하기 싫다며 반항할 때마다 매번 저를 앉혀놓고 한국이 얼마나 멋진 나라인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가 10살이 되던 때부터는 매년 여름방학마다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서울을 데려가셔서 한국의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려고 노력했어요. 직접 본 한국은 어린 제 눈에 정말 멋진 도시였어요. 처음 서울에 도착했을 때 하늘 끝까지 솟아있는 고급 건물들을 보면서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였고 한국은 길거리에서 찌린내도 나지 않고 깨끗한 데다 사람들이 정말 친절했어요. 저는 10살 여름방학 때 한국이란 나라에 순식간에 반해버렸고 그 후로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즐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한국은 매번 방문할 때마다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한국은 대중교통도 정말 깔끔하고 연착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게다가 공공시설들도 매우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죠. 매년 한국을 방문하지만 한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해본 경험은
한 번도 없어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프랑스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한국인들은 모두가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거든요. 아마 한국을 방문해 본 사람들은 한국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프랑스 친구들은 제가 아무리 한국이 멋진 나라라고 이야기해도 아시아 국가라고 무시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한류가 프랑스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여전히 프랑스에서는 한국이 프랑스보다 못한 나라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보이고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보다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인종차별이 심한 편이에요. 한류가 들어오기 전에는 저도 길을 걸어 다닐 때 여러 번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을 정도였어요. 파리에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점점 더 한국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어요.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변화가 더욱 두드러졌죠. 한때는 먼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만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부유하고 선진화된 나라로 인식되고 있어요. K-팝, K-드라마, 한국 영화 등 한류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제 프랑스 친구들은 이제 한국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줄줄 외우고 한국 드라마의 줄거리를 열정적으로 토론해요.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겠다며 저에게 과외를 부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뿌듯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기도 해요. 이런 인식의 변화가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작년에 제 한국인 사촌 중 한 명이 파리에 놀러와서 제가 가이드를 해주는 도중에 파리 시내에서 도난 사고를 당했는데요. 가방에 자물쇠까지 달아놓은 상태였는데 칼로 찢어서 여권과 지갑을 훔쳐갔더라고요.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하면 경찰에 아무리 신고해도 찾기 힘들어요. 소매치기 당한 물건들은 빨리 잊어버리는 게 심리적으로 편해요. 저도 여러 번 물건을 도난당한 적이 있어서 처음에는 신고했는데 단 한 번도 소매치기를 잡은 적이 없었거든요. 소매치기는 지갑만 훔쳐간 게 아니라 여권까지 훔쳐갔기 때문에 경찰서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도난 신고서가 필요했으니까요. 방문한 경찰서에서는 우리 말고 다른 한국인 관광객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핸드폰을 도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경찰서에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경찰은 파리에서 몇 년 전부터 한국인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비싼 전자제품을 많이 가지고 다니고 부유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해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교환학생으로 우리 학교에 온 정아라는 친구도 파리에 도착한 첫날, 그녀의 최신형 한국 스마트폰을 노린 듯한 소매치기 시도를 2번이나 겪었다고 들었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 이후 정아는 한동안 외출할 때마다 불안해했죠. 말이, 난 파리에 소매치기가 많다고 듣긴 했어도 파리에 온 첫날부터 소매치기의 표적이 될 줄 몰랐어. 내가 도난방지용줄을 가방에 매달아 놓지 않았더라면 분명 잃어버렸을 거야 라고 말하는 정아의 목소리에서 저는 씁쓸함을 느꼈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문화적 인기와 경제적 성공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질투와 편견, 심지어는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지금 파리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올림픽 개최 소식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평창 올림픽을 관람했을 때 깊은 감동을 느꼈고 파리에서도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는 많이 달랐어요. 올림픽 준비 과정부터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하나하나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파리 시민들은 파리 올림픽을 반대하는 시위를 여러 번 했고 여러 파리 시민들은 파리 올림픽 기간 동안 파리에서 머무르고 싶지 않다며 다른 나라로 떠난 친구도 있을 정도였죠.
부모님도 현재 한국 외가로 떠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부모님을 따라 한국을 갈까 고민하다가 친구들의 설득으로 파리에 남기로 결정을 했죠. 개막식 날, 저는 친구들과 밖에서 개막식을 보려고 했는데 인파가 엄청났고 친구 중 한 명이 인파의 발목까지 삐끗한 바람에 아쉽지만 집으로 들어와서 TV로 보게 되었어요. 화려한 공연과 각국 선수들의 입장을 보며 들뜬 마음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차례가 되었을 때 아나운서가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걸 듣고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을 수 있죠?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적인 행동일까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어요. 주변 친구들은 제가 한국인의 피를 가진 걸 자랑스러워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TV를 바라보고 있었죠.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빙글빙글 돌아갔어요. 이게 정말 단순한 실수일까? 아니면 한국에 대한 무지? 혹시 의도적인 무시? 이 사건 이후 저는 SNS에서 많은 한국인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표현하는 것을 보았어요. 심지어 어떤 이탈리아 여성은 프랑스가 한국을 질투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실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녀는 프랑스가 한국을 차별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프랑스는 한국의 성공을 못마땅해 하고 있어요. 특히 최근 한국 기업이 프랑스 기업을 제치고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한 일 이후로 더욱 그래요. 이번 실수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모욕이에요. 이 이탈리아 여성의 글은 순식간에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을 받았어요. 저는 이 주장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음모론이 과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최근 들어 프랑스 내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다니는 대학의 한 교수님은 최근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단기간의 경제적 성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성공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교수님의 말씀에는 편견과 무지가 깔려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불쾌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파리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한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에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놀라울 정도예요. 제가 사는 동네에 새로 문을 연 한국 분식집 앞에는 매일 긴 줄이 늘어서 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을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대부분이 프랑스 사람들이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날에는 그 줄이 너무 길어서 깜짝 놀랐을 정도였죠. 호기심에 저도 그 가게에 가봤어요. 떡볶이, 김밥, 라면, 한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식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저렴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인데 프랑스에서는 한국에서 먹는 금액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는데도 항상 사람들로 붐비더라고요. 놀라웠던 건 프랑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들은 마치 무슨 고급 요리를 먹는 것처럼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완전히 빠져든 것 같아 보였죠. 저도 프랑스 친구들을 데리고 한국 음식점을 데려갔는데 친구 중 한 명은 이게 바로 한국의 맛이야? 정말 대단해. 왜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 있는지 이제 알겠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한국의 인기가 프랑스 정부나 일부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래서 올림픽 개막식에서 고의적으로 실수한 것처럼 견제를 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파리 올림픽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많아요. 치안 문제, 물가 상승, 교통 혼잡 등 너무 많아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예요. 올림픽 기간 동안 교통비도 2배 오르고 숙박비도 2배 넘게 오르고 음식점은 3배가 오른 곳도 찾아볼 수 있어요. 안 그래도 프랑스에서 외식 물가가 비싸서 불만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지 시민들은 외식은 엄두도 못 내고 있을 정도죠.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한번 올린 가격을 원래대로 내릴까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을 방문했는데 한국에서 올림픽을 경험했을 땐 정말 좋았어서 파리 올림픽이 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창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따뜻한 환대, 최첨단 기술과 한국의 전통미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시설들, 특히 개회식이 열린 평창 올림픽 스타디움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요.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에 입이 떡 벌어졌었죠. 경기장 간 이동도 너무 편리했어요. 저는 한국에 방문했을 때 외가인 서울에서만 주로 머물렀고 대부분 차로 이동을 했는데요. 평창 올림픽을 방문할 때 처음으로 KTX를 타고 이동했었어요. KTX는 정말 빠르고 편안하더라고요. 한국의 KTX는 프랑스의 TGV를 많이 참고했다고 하는데 운영 방식이나 관리 측면에서 오히려 한국을 배워야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평창 올림픽 때 음식,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에요. 한식은 물론이고 각국의 요리도 잘 준비되어 있어서 선수들이나 취재진 모두 만족한다는 기사를 여러 번 보았어요. 하지만 파리는 달라요. 개회식부터 경기 운영까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친환경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예산 부족 때문이 아닐까요? 프랑스 국민들조차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음식도 형편없다는 불만을 표출하는 선수가 많다는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지고 있어요. 평창 올림픽에서의 극찬과 너무 비교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올림픽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파리 올림픽 기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이 부족해서 흉물스러운 간이 화장실을 파리 곳곳에 설치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간이 화장실을 보고 기겁하고 있어요. 심지어 남자 화장실은 칸막이도 없고 소변을 볼 수 있는 구멍만 뚫려 있죠. 지나가며 화장실이 보일 때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겠어요. 예전에 중국 여행을 다녀온 프랑스 친구 중 한 명이 중국 화장실은 칸막이가 없다고 미개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어떻게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을 수 있냐며 친구의 말에 공감한 적이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중국이란 나라는 분명 형편없는 나라일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이라고 생각한 프랑스 파리 시내 한복판에 중국처럼 칸막이 없는 화장실을 설치하다니 이건 정말 국제적인 망신인 것 같아요. 선수촌 환경도 열악하다는 소문도 계속 돌고 있어요. 일부 선수들은 호텔로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선수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물을 내려야 하는데 물이 내려가지 않아 당황했다는 이야기도 들렸어요. 이런 문제들이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다는 것도 놀라워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에서 완벽했던 평창 올림픽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파리 시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한국 관련 상품들이에요. K-팝 굿즈샵, 한국 화장품 매장, 한국 식품점, 이제는 파리 중심가를 걷다 보면 한국 관련 상점을 하나쯤은 꼭 만나게 돼요.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한 한국 화장품 매장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을 정도예요. 프랑스는 화장품 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는 한국 화장품이 그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데 프랑스 친구들이 제 피부가 좋아 보인다며 비결을 물어볼 때마다 한국 제품이라고 하면 놀라워하고 저를 따라 한국 화장품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제 추천으로 한국 화장품을 사용한 친구들은 추천해준 한국 화장품이 너무 좋다며 뒤늦게서야 한국 화장품을 알게 된 게 아쉽다고 말하는 친구도 있을 정도예요. 최근에는 라면, 김치, 고추장 등 한국 식재료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 식료품점도 인기가 굉장해요. 특히 김치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프랑스 요리에도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김치를 활용한 퓨전 요리를 선보여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처음에는 프랑스에 한국이 퍼지면서 좋기만 할 줄 알았어요.
저도 반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뿌듯한 마음과 자랑스러움도 마음속에 가득했죠. 그런데 프랑스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커지는 만큼 프랑스 내에서 위협으로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 최근에 본 뉴스 때문이에요. 얼마 전 프랑스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심각하면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인지 걱정이 되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지하철에 사람이 붐비는 구간은 한국어로 소매치기를 조심하라고 안내방송까지 나와요. 그리고 한국의 발전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인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 보였죠. 파리에 유학 온 한국인 친구 서연이가 지난주에 카페에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여러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카페에 앉아서 한국어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여기는 프랑스야. 프랑스어를 써. 라고 불어로 소리쳤대요. 서현이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문화적 인기와 경제적 성공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때로는 질투와 편견, 심지어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죠. 올림픽 기간 동안 이런 일들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평창올림픽과 파리올림픽을 비교하는 기사와 파리올림픽의 부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지면서 일부 프랑스 사람들의 시선은 더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뭐지? 한국은 프랑스보다 후진국인데 왜 한국 같은 나라와 프랑스를 비교하지?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최근에는 한국 기업이 프랑스의 한 대형 프로젝트 입찰에서 프랑스 기업을 제치고 선정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죠.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며 과장된 반응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 놓인 제 위치가 때로는 불편하게 느껴져요.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런 갈등과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두 나라의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 초 대학 세미나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해 발표할 기회가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 문화, 그리고 국민들의 끈기와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설명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고 질문도 많이 받았고 제 말에 공감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 언젠가는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존중이 깊어질 거라고 믿어요.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프랑스에는 한국을 질투하는 사람도 있지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에 열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한국과 프랑스 두 나라가 좋은 관계가 되고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남은 올림픽 기간 동안 더 이상 개막식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축제로 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파리 올림픽은 프랑스에게 교훈이 되고 더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마리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개막식에서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하는 방송을 뒤늦게서야 봤는데요. 솔직히 한국인으로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올림픽 본연의 의미를 되찾고 모든 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올림픽을 기원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